안녕하세요. 장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술관의 NFT 활용 사례 분석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요 주제를 이제 고른 이유가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서울대 규장각하고 제휴를 해서 이제 문화재 NFT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유사 영역의 다른 플레이어들은 어떤 시도를 하고 이제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번 공유를 해봐도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오늘 발표는 사례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뭐 잘들 아실 내용이겠지만 이제 NFT 아트라고 하면은 크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디지털이었던 거에 이제 디지털 아트 NFT가 이제 하나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뭔가 이 아날로그 베이스의 NFT 아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이나 아날로그 원작을 보유한 이제 기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은 어떤 식으로 NFT를 활용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나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발표의 주제가 되겠고요. 먼저 이제 초기 활용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초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21년, 2022년 이 정도 시기고요. 음, 사실 딱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실물 원작이 있으면 이거를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제 판다. 요게 될 텐데, 이제 그 파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원작의 디지털 버전을 그대로 NFT화해서 팔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디지털 이미지를 약간 쪼개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쪼갠다는 의미는 무슨 조각 투자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그 이미지 자체를 이제 쪼개서 판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뭔가 디바이스랑 결합해서 디바이스랑 그 디지털 버전을 같이 판다.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로 브리티시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쿠사이 판화나 터너 회화들을 NFT로 했었고요. 21년도, 22년도에 발행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작품의 어떤 그 일종의 등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슈퍼레어, 레어, 커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량을 좀 조정을 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레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한두 개 정도만 발행을 했었고 그 밑에 이제 한 커먼 등급 가면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좀 많이 발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그 디지털 이미지를 쪼개서 판매하는 거는 22년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벨베데레 뮤지엄에서 그 잘 아시는 클림트 키스를 이제 1만 개 조각으로 나눠서 NFT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개를 조각으로 나누는데 가로 세로를 그냥 이제 100개씩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이제 100 곱하기 100 해서 이제 10,000개 조각으로 팔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결합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환기 우주 작품을 이제 NFT화하고 요거를 이제 LG 올레드 TV에 담아서 같이 판매를 했었고요. 요거는 한 3개 정도 이제 경매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존에 있는 작품의 디지털 버전을 어떤 식으로 팔자라는 관점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고 주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소수의 NFT를 고가에 파는 전략으로 사실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대중성 확보는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지금 여기 두 번째 키스 보시면 사실 10,000개 조각이긴 한데 이 당시에 그 한 조각을 거의 한 1,850유로? 그 지금 저희 한화로 한 250만 원에 팔았으니까 되게 이제 비싸게 판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작품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아날로그 원작의 가치라는 거에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제 고가 중심으로 좀 판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다른 관점의 접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멤버십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환기미술관에서 이제 디지털 멤버십 NFT라고 해서 제공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세 가지 형태, 500만 원, 300만 원, 5만 원 이제 요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뭐 멤버십 유형별로 뭐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뭐 어떤 관람에 있어서의 할인이라든지 뭐 도슨트 투어라든지 이런 혜택을 제공을 했었고 어,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고가 멤버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멤버십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이 미술관에 대한 후원을 하는 거다라는 걸로 조금 포지셔닝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약간 요거는 어떤 경험적인 요소를 제공하자라는 건데,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키스 NFT가 그게 이제 22년 발렌타인데이 때 발행을 했었고 23년이 되면서 이제 이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품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키스 NFT 홀더들은 이제 줄 안 서고 바로 그냥 촬영 가능한 이런 혜택이 좀 있었는데, 사실 뭐 혜택 자체는 좀 작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작품의 의미하고 좀 연관이 있는 어떤 경험적인 요소들을 NFT 홀더들한테 제공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뭐 이번에 이제 메인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최근의 사례들, 상대적으로 최근의 사례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모마 포스트 카드라고,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지금 10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용자 참여형 릴레이 NFT 엽서 제작 이제 프로젝트인데, 실제 이제 1960년대에 있었던 네일아트 운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네일아트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우편 배달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전달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이제 예술,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 것이 이제 하나의 엽서 포스트 카드고, 요게 이제 5개, 3개에서 총 15개의 칸이 있는데 요 하나하나가 이제 스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이 한 칸을 꾸며서 채운 다음에 이제 릴레이 형태로 다음 사람한테 이제 넘기는 구조고, 15개 다 채워지면은 네, 하나의 포스트 카드가 완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모마 웹사이트에서 자기가 이제 이 포스트 카드 참여를 하고 싶으면 그 빈 포스트 카드를 이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되면 이런 QR 코드가 뜨게 되고, QR 코드 스캔하면 이제 휴대폰에 그 오토노미라고 하는 지갑이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갑 안에서 이제 이런 그 채우기 작업,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색깔 선택할 수 있는 팔레트고, 요게 이제 가로 세로 10개씩 이제 픽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막 뭐 자기 그리고 싶은 걸 이제 그리면 되는데, 요런 스탬프를 채울 수 있는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픽셀을 채운 다음에 자기 서명까지 하면 요게 이제 하나의 칸, 이 하나의 스탬프가 하나의 NFT로 저장이 되고, 요거 이제 자기가 다 만들었으면 다음 참여자한테 이제 링크 형태로 전달을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스탬프의 그 참여자의 위치 정보도 같이 저장이 되는 형태고요. 이 모마 포스트 카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QR 코드 스캔하고 난 다음에 모든 과정은 오토놈이라고 하는 이제 지갑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 지갑 안에서 아까 이제 포스트 카드의 최대, 그러니까 이제 15칸이니까 그 15명 이제 참여자가 있는데, 요 대상으로 이제 채팅방 같은 간단한 채팅방이 하나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되고, 어, NFT는 이제 테조스 블록체인 기반인데, 요게 2차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 거래는 요 하나하나 개별 스탬프 NFT 단위에서도 가능하고, 이 전체 포스트 카드 단위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카드 단위 NFT를 팔려면 뭐 당연히 이 창작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거래는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닷컴이라고 그 테조스의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네, 토탈 디스턴스 트래블드라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각 그 스탬프 창작자 위치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포스트 카드의 여정, 그다음에 여행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실제 어떤 마치 정말 그 엽서가 물리적으로 뭔가 배달되는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표현인데 나름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마 포스트카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올세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수브니어라는 건데 여기 이제 미술관에서 그 반고흐 전시회 이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시회 전시 방문 고객 대상으로 말 그대로 이제 그 NFT화된 디지털 기념품을 이제 파는, 이거 이제 유료로 판매하는 프로젝트고요. 두 가지 종류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일반 이제 미술관 가서 그 기프트샵에서 기념품들 많이 사시는 그 가격대하고 이제 비슷한 가격대로 좀 책정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에디션으로 판매 수량에 제한은 없고 여기도 이제 테조스 기반으로 NFT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도대체 어떤 거를 디지털 기념품으로 파냐? 두 가지인데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이제 한 8.9유로 정도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시회랑 어떤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반 고흐가 사용했던 이제 팔레트의 3D 스캔본인데 그래서 요 이제 팔레트의 3D 스캔본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각종 박물관 관련 뭐 할인권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이제 주어지는 디지털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의 그 스타일로 묘사되는 이제 이 오르세 미술관의 전경 요 디지털 이미지고요. 요거는 조금 더 비쌉니다. 이제 20유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 좀 안 되는 정도인데 혜택은 왼쪽 거 다 플러스하고 약간 더 이제 뭐 입장 할인권이나 조금 이제 혜택이 더 붙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아까 오픈 에디션이라고 발행량에 제한은 없는데 요거 산 그 홀더들 중에 이제 일부 또 선정을 해서 골든 티켓이라고 조금 더 센 혜택 뭐 아니 무료 입장권이나 이런 걸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사느냐 고객들이 첫 번째 여기도 이제 QR 코드 스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객들이 전시회 보고 나서 이어져 있는 그 기념품 샵에 가면 이런 이제 벽면에 QR 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벽면에도 QR 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시회 기념 엽서 같은 거를 나눠주는데 거기에도 이제 QR 코드가 인쇄가 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그 기념품 살 수 있는 이제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뭐 살지 선택을 하고 뭐 이메일 인증으로 이제 월렛은 간단하게 생성이 되고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카드 결제해서 이제 이메일로 링크가 오는데 그 링크 따라서 가면 여기서 이제 내가 구매한 것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혜택 같은 뭐 할인권 이런 거는 이제 이메일에 첨부 형태로 수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 QR 코드 위에 보면 그 in only 20 seconds라고 그러니까 진짜 20초 만에 할 수 있다. 되게 간편한 구매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메일하고 이제 신용카드로 간단하게 이제 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이제 조금 사례들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제 뭐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이게 미술관의 입장에서 NFT라는 게 뭘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뭔가 그 아날로그 원작을 담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틀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그 미술관 오는 방문객들에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뭐 미술관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고 그러면은 이제 고객 미술관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그러면 이런 NFT들이 조금 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사실 당연히 어떤 유틸리티, 그러니까 효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거고, 사실은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할인, 이런 이제 금전적인 효용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약간 비금전적인 효용도 분명히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그 키스 NFT 할 때 이제 NFT 홀더들은 줄 안 서고 실제로 줄이 되게 길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NFT를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작지만 어떤 좀 답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 뭐 비금전적인 효용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NFT 홀더들 간의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미술관을 방문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관심이 있고 이제 내가 좋아서 방문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취미나 이런 게 이제 유사한 사람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에 어떤 가치를 그런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관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 NFT라는 거를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미술관이라는 것도 이제 나름 미술관의 어떤 브랜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의 이런 브랜드 자산을 어, 어떤 좀 더 이제 좋게 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의 하나로 이제 NFT가 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도 이제 지금 랜딩 페이지 준비 중인데 랜딩 페이지가 완성이 됐으면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